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나요? 이제 우리 전산회계 1급에 대해서 강의를 차근차근 올려보려고 합니다. 자, 모든 강의를 다 올려드리기보다는 여러분들이 지금 당장 꼭 보셔야 되는 내용들 먼저 우선순위로 올려드리려고 해요. 자, 우리가 실습을 하다 보면 기초정보관리에서 꼭 4점짜리 문항이 하나 나오는데 이 4점짜리 문항이 시간을 어마무시하게 뺏어먹을 때도 있더라고요. 더군다나 앞쪽에 배치되어 있는 문제들을 순서대로 풀다 보면은 잘 나가다가 여기만 마주하면 여러분들의 시간이 너무나 순삭하는 경우가 있는 거죠. 자, 분명히 시험 시간 60분입니다. 이론도 풀어야 되고 뒤로 해도 남아있는 문제들이 어마무시하게 많은데 나는 여기에서 이걸 잘 풀어보고자 너무 집중을 한 나머지 시간을 다 써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멘탈 관리가 잘 안 돼서 결국에 해당하는 문제를 못 풀거나 혹은 풀었다 하더라도 대차 차익이 난다거나 혹은 잘 풀었다 하면 그에 대해서 시간이 또 너무 많이 흘러버려서 나머지 문제들을 제대로 보지 못해서 결국에 불합격하는 경우들이 정말 많이 생기더라고요. 현장에서 이렇게 많은 얘기를 듣다 보니까 이거는 정말 잡고 가야겠다 싶어서 여러분들께 따로 이 기초정보관리에 대해서 관련된 재무제표에 수정하는 문제들만 가지고 왔습니다. 이 문제만 집중적으로 쭉 듣다 보면은 혹 여러분들이 저처럼 똑같이 같이 따라 하다 보면은 분명히 여러분들 점수 금방 오를 거거든요. 여기서 버벅대지 않도록 제가 꼭 방어해 드릴 테니까 같이 함께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기초정보관리 4점짜리 진행을 하려다 보니까 해송상사다라고 해서 이렇게 회사를 입력할 줄 아셔야 될 거예요. 자, 회사를 불러와야 되는데 회사는 어디 가서 불러오나요? 회사 이거 일일이 하나하나씩 다 설치하면서 진행해야 되나요? 여러분들 물론 그렇게 하셔도 상관은 없으나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저는 한 가지 먼저 알려드리고 가려고요. 자, 이제 여러분들에게 제가 알려드린 카페 중에 이거는 제가 공식적으로 일을 하는 카페가 아니라 개인적으로 관리하는 카페예요. 그냥 저 개인의 카페이고 여기에다가 이제 여러분들과 관련된 소통이라든가 자료를 올려두고 있는데요. 지금 가장 최근에 제가 공지사항에 올려둔 내용이 바로 이 전산회계 1급 2024 버전 DB입니다. 100회부터 114회차까지 들어있고요. 여기를 클릭하고 들어가시게 되면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EX 파일이 들어 있습니다. 이 EXE 파일을 다운로드 받으셔서 진행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다운로드는 어디에다 받으시냐라고 한다면 바탕화면에 저는 가져놓은 상태입니다. 현재 저는 114회차까지 했기 때문에 7월 4일 버전을 최신 버전으로 가지고 있어요. 자, 그 전에 앞서서 여러분들 이 한국세무사의 자격시험 홈페이지에서 세무사랑은 설치를 하셨겠죠? 자, 설치가 되어 있다라고 한다면 설치되어 있는 상태에서 여러분들 프로그램을 열어보시면 아시겠지만 뭐가 없더라? 회사가 없더라. 그래서 나 연습해야 되는데 회사가 없어요 라고 하는 친구들, 회사 등록을 열어도 회사가 나오지 않아요 라고 하는 친구들은 이제부터 EX 파일로 여러분들이 작업을 진행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걸 하는 방법은요, 여러분들 오른쪽 마우스키 누르지 않아요. 우리 압축 파일 푸는 것처럼 오른쪽 마우스키 아니고 그냥 이 상태에서 더블 클릭 진행해 주세요. 더블 클릭. 그러면 EXE 파일은 이렇게 더블 클릭을 하면 압축이 자동으로 풀리는 파일이고요. 자, 여러분들 지금 보시게 되면은 압축이 풀리고 나면 팝업 창에 로컬 디스크 C 드라이브에 KREF-DB, KREF 폴더 안에 지금 100회차부터 시작해서 114회차까지 쭉 들어가 있다고 합니다. 급수상 세무 1급이 뒷자리 끝자리 1로 끝나고요. 세무 2급이 2로 끝나고요. 회계 1급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3으로 끝나고 있습니다. 자, 창을 닫았고요. 이제 프로그램을 같이 보면서 진행을 하기로 했어요. 그럼 프로그램을 더블 클릭해서 열어보자. 프로그램 더블 클릭해서 열어봤을 때 여기에 회사가 두둥 하고 들어오느냐? 자, EXE 파일을 사용해 본 친구들은 알아요. 여기에 회사 이렇게 해서 들어오지 않아요. 반드시 회사 등록에 회사 코드 재생성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 자, 이렇게 해서 확인 버튼까지 눌러주시면 이제 저희가 연습하고자 하는 해송 상사가 1133번으로 회사가 불러와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작업들은요, 여러분들이 처음 한 번 연습할 때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걸 입력하고 나서 다시 입력되기 전 상태의 버전으로 다시 돌리고 싶어 라고 할 때마다 이렇게 EXE 파일을 더블 클릭해서 회사 코드 재생성을 반드시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회사 이렇게 1133으로 들어와 보자.
자, 해송상사가 이렇게 열렸습니다.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문제를 보시면서 진행을 해주시는 거죠. 자, 전기분 손익계산서를 검토한 결과 다음과 같은 오류가 발견이 되었다. 해당 오류와 관련해서 전기분 원가 명세서 및 손익계산서를 수정하시오 라고 되어 있어요. 자, 어떤 때 보면은 모든 관련된 재무제표를 모두 다 수정하세요 라고 할 때도 있고, 이렇게 콕콕 찍어서 이것만 수정해 주세요 라고 할 때도 있어요. 자, 원가 명세서와 손익계산서를 수정해 달라고 했을 때 아래 자료를 봤더니 공장 일부 직원의 임금이 판매 관리비 항목에 급여로 반영이 되어 있대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공장 쪽에 들어가 있는 임금 안에는 뭐가 있더라는 거예요? 이 전기분 원가 명세서 자료로 보셔야 된다는 거죠. 전기분 원가 명세서에 들어가 있는 금액 중에 이렇게 220에 대해서는 차감해 주시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들어가 있지 않으니까 플러스 가산을 해주시고요. 요게 현재 판매 관리비 쪽에 잘못 반영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이 판매 관리비 쪽에서는 급여를 마이너스 220을 진행해 주셔야 되겠죠. 자, 기본적으로 이 내용을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프로그램 들어오셨다. 관련된 재무제표는 아래쪽에 있습니다. 여기에서 전기분 원가 명세서를 클릭합니다. 자, 항상 조심하실 게 오른쪽에 있는 이 결산 재무제표의 제조원가 명세서 아닌가요? 라고 질문하고 싶은 분들, 자, 문제가 뭐라고 했냐면 전기분 손익계산서를 검토한 결과라고 했죠. 여기는 올해 24년도 올해에 있었던 내용들이고, 지금 우리가 하고자 하는 얘기는 올해의 얘기가 아닌 전년도 23년도 상황을 얘기해보자 라고 하는 겁니다. 23년도에 잘못된 자료에 대해서 수정하고 가자 이거죠. 왜냐? 23년도에 잘못된 자료는 올해 기초금액에도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같이 수정을 하고 가려고 하는 거고요. 또 비교 재무제표나 이런 걸 작성하게 되기 때문에 잘 올바르게 수정을 해줘야 되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 임금에 가 들어가 있는 금액들을 한번 반영해 보도록 할까요? 자, 공장 일부 직원의 임금이 판매 관리비 쪽으로 들어가 있더라 라고 되어 있으니 공장 쪽에다가 220을 더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항상 시험장에 계산기를 들고 가실 거예요. 그러면 4,500에다가 220을 더하시면 4,720이다 라는 금액이 나오게 됩니다. 자, 임금에 대해서 이렇게 4,720이다 라고 입력을 하시게 되면 항상 오른쪽 끝에 단기 제품 제조원가가 바뀔 테니까 이 금액 꼭 봐주셔야 되겠죠. 자, 그러면 400780 이렇게 메모를 해주십니다. 400780. 자, 400780이다 라고 해서, 자, 이 내용은요, 뭐가 되는 거더라? 여러분들의 단기 제품 제조원가라고 보여지는 내용이죠. 이 단기 제품 제조원가 내용은요, 누구랑 연관성이 있냐면, 그 다음 작성하시게 되는 바로 손익계산서요. 전기분 손익계산서를 클릭하고 들어가셨을 때, 여기에 지금 현재 나와 있는 자료들 중 바로 임금에 대한 내용, 급여로서 수정이 들어가는 것은 물론이며, 뭐도 가야 되냐면, 제품의 매출원가도 들어가서 수정을 하셔야 됩니다. 자, 지금 보고 계시나요, 여러분들? 단기 제품 제조원가다 라고 해서 4억 78만 원으로 바뀌었잖아요. 그런데 아직도 제품 매출원가를 클릭했을 때 단기 제품 제조원가 이 금액이 뭐로 되어 있더라? 이전의 금액으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400780을 수정해 주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관련된 내용, 문제에서 딱 콕 집어서 물어본 거 임금과 급여 말고도 서로의 관련성을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확인 버튼을 누르시고 급여 수정 들어가겠습니다. 자, 급여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임금이 판매 관리비로 반영이 되어 있다라고 했으니 급여 8,650에는 220이 많이 들어가 있는 상태니까 차감 빼주셔야 되겠죠. 자, 그래서 여기가 8,430이다 라고 해서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8,430으로 수정을 했을 때 이와 관련된 당기순이익이 7,496만 원이다 라고 나와 있는데요. 아마도 여러분들은 이 내용과 관련해서 어디로 가서, 자, 우리가 원가 명세서 다음은 손익계산서, 그 다음은 바로 잉여금
처분계산서입니다. 잉여금 처분계산서에 이 당기순이익이요. 이 당기순이익이 수정이 될 수도 있더라는 거죠. 자, 그러면 당기순이익의 금액을 봤다. 7,496만 원, 74960. 여기도 보겠다. 74960. 서로 일치하고 있다는 거죠? 자, 이런 경우에는 굳이 수정해 줄 필요가 없고요. 자, 이렇게 당기순이익에 대해서 만약에 변동사항이 생겼다면 미처분 이익잉여금인 1억 2,176만 원 121760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어디를 체크해 주도록 하냐면 바로 재무상태표요. 이 재무상태표로 들어왔을 때 여기가 121760으로 잘 되어 있는지, 그래서 대차 차액이 발생하지는 않는지 이 부분을 반드시 꼭 체크해 주셔야 됩니다. 이런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잘 진행할 수 있는지를 시험에서는 물어보고 있어요. 자, 하여 저는 이 내용을 가지고서 이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할 때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 뒤에 이제 해설지가 나오게 되면서 전규모 원가 명세서의 금액을 더해줘라. 그리고 이제 손익계산서 쪽에는 급여를 줄여주며 이것만 진행하지 말고 뭐도 하셔라. 당기제품 제조원가의 변경사항을 수정하셔라 라는 얘기까지 진행을 하는데, 자, 이런 내용에 보시면 원가 명세서에서 손익계산서로 넘어가잖아요. 제가 항상 이 출제 경향 분석을 촬영할 때도 마찬가지인데 관련된 재무제표 꼭 나와요. 저는 이거 원숭이가 제주 넘어가는 것처럼 하시라고. 원숭이가 제주 정말 잘 넘잖아요. 이 원숭이 제주로 기억해 주세요 라고 하는데, 원숭이 제주라는 게 지금 보시다시피 원가 명세서, 그리고 숭은 손익계산서, 그 다음 이는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 마지막 재는 재무상태표. 이렇게 이제 순서를 밟아달라 이거예요. 그래서 원가명세서, 손익계산서, 이익잉여금, 재무상태표 순서대로 잘 밟아주면 됩니다. 자, 하나만 해봐서 잘할 것 같았으면 여러분들이 여기서 버벅댄다는 얘기 안 했을 거예요. 자, 계속해서 반복을 좀 해봅시다. 뒤에 있는 문제는요. 회사 코드가 102번으로 금왕전자 이동할 거고요. 손익계산서를 검토한 결과 오류가 발생했다고 합니다. 자, 내용을 보니까 틀린 내용이 판매관리비에 지금 현재 과다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아, 판매관리비 쪽에 소모품비를 줄여야 되겠구나. 대신 이거를 어디에다가 넣어줄까라고 했을 때 제조원가 쪽에 추가로 소모품비를 반영해달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문제에서도 손익계산서와 원가명세서를 수정하라고 하지 않고 그 외에도 잉여금 처분계산서와 재무상태표까지 이렇게 해서 원, 숭, 이, 제주 이렇게 순서대로 가보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함께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프로그램에서 회사 먼저 변경이 이루어져야 되겠죠? 자, 회사 변경은 오른쪽 클릭을 하시고 1023으로 넣어주세요. 자, 금왕전자입니다. 금왕전자에서 제일 첫 번째 손익계산서다 라고 해서 나와 있는데 원가 명세서를 먼저 하셔도 좋습니다. 자, 우리가 원가 명세서 쪽에다가 원숭이 제주로 순서를 밟아갈 거잖아요. 이 소모품비에 200만 원을 추가로 반영하자 라고 했습니다. 현재 300으로 되어 있는데 200이 추가가 된다는 건 이 자리가 500이라는 얘기겠죠. 자, 그래서 500으로 넣어주도록 할게요. 자, 이 500만 원이 들어가자마자 사실 여러분들이 미세하게 보셨을지 모르겠지만 당기제품 제조원가 수정된 내용입니다. 자, 그럼 당기제품 제조원가 바뀐 내용대로 한번 다음 단계를 넘어가 볼게요. 자, 우리가 손익계산서를 클릭하게 되면 손익계산서 안에는 소모품 비도 있고 당기제품 제조원가인 제품의 매출원가도 있습니다. 자, 현재 당기제품 제조원가로 나와 있는 금액은 3억 518만 원이다 라고 해서 305180이 되어 있는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307180으로 수정을 해줘야 되겠죠. 자, 307180 플러스 엔터. 이렇게 하시고 나서 소모품비도 꼭 바꿔주셔야 됩니다. 1000만 원이 아니라 얼마를 바꿔줘야 되겠더라? 800. 왜냐면 이 손익계산서에 있는 금액을 줄이고 원가 명세서 쪽에 금액을 넣기로 했었던 거죠. 자, 이렇게 손익계산서까지 반영을 하셨다면 여기 보시다시피 당기순이익이 144970으로 되어 있습니다. 당기순이익에 대해서는 이익, 잉여금, 처분계산서, 원, 숭, 이, 그 다음 잉여금 처분계산서를 열어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현재 보시면 144970
144970 서로 일치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굳이 수정할 필요는 없었고요. 만약 금액이 달랐다면 수정을 해주셨을 거예요. 수정을 해줬다면 상단에 미처분 이익잉여금이 158387로 되어 있는데 금액이 수정이 되었을 수도 있다. 그렇다면 이 부분 158387에 대해서도 수정을 해주자. 어디로? 재무상태표. 재무상태표 미처분 2월 이익 잉여금이다 라고 해서 바로 이 자리에 금액이 158387로 서로 일치하고 있는지를 반드시 체크했어야 되겠고요. 또한 대차차익이 발생하지 않는지도 여러분들이 꼭 봐주셨어야 됩니다. 자, 이렇게 순서대로 원가, 명세서, 손익계산서, 그 다음에 이익잉여금, 재무상태표 이렇게 이제 수정하는 내용이었는데요. 다행히도 잉여금 처분계산서와 재무상태표는 가서 확인은 하지만 실제로 수정한 내용은 없었다. 이렇게 우리 손익계산서에 있는 금액은 차감하고 원가 명세서 쪽에는 가산하는 내용으로서 정기분 원가 명세서와 손익계산서 수정해 봤습니다. 자, 내용을 보시게 되면 역시나 마찬가지로 당기순이익의 변동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수정이 불필요하고 여기도 미처분 이익잉여금과 이익잉여금의 변화가 없기 때문에 재무상태표가 됐든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가 됐든 수정이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자, 다음 내용으로 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진자동차로 이동해서 볼 텐데요. 아래 가정 과목에 대해서 오류에 대해서 적절하게 수정해라. 그래서 자, 이거요. 관련된 재무제표를 모두 다 수정하세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 꼭 기억하셔야 될 겁니다. 자, 생산부는요. 이렇게 표현을 해주는 것도 아셔야 되겠죠. 가스수두라는 생산부의 비용은 500번대 코드로서 제조원가 명세서, 영업부의 수도광열비는 800번대 코드입니다. 즉 500번대 코드도 바뀌었기 때문에 원가 명세서부터 시작해서 손익계산서, 이익잉여금, 재무상태표까지 이렇게 원숭이 제주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프로그램을 열어보자. 프로그램 열어서 회사부터 바꿔보자. 1033번. 자, 일진자동차로 이동해서 왔습니다. 원가 명세서부터 들어가자. 현재 원가 명세서와 관련해서 수정을 해야 되는 부분은 생산부의 가스수두료가 790이 아니라 845만 원이다. 자, 그러면 가스수두료 845만 원이다 라고 이렇게 넣어줄 겁니다. 자, 845만 원으로 수정을 하시고 나면은 이 생산부에서 변경이 된 내용이기 때문에 당기 제품 제조원가가 554485 이렇게 해서 바뀌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금액 바뀐 거 확인을 했다면 여러분들이 두 번째 메뉴를 열어주셔야 될 텐데요. 바로 손익계산서죠. 자, 손익계산서에서 이 매출 원가 쪽에 당기 제품 제조 원가를 수정해 주어야 되는 것은 물론이며 또 하나 어떤 부분도 수정을 해주셔야 되냐면 손익계산서 자체 내에서의 변화도 있었습니다. 바로 영업부의 수도광열비인데요. 영업부 수도광열비는 332, 275만 원이 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따라서 수도광열비를 찾아보도록 할게요. 자, 수도광열비 330이 아니라 보는 것처럼 2750 플러스 2750 플러스 이렇게 해서 수도광열비를 수정해 줍니다. 자, 항상 조심하셔야 될 점은요. 우리가 수정을 하면 자동으로 저장이 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되돌리는 키는 없어요. 내가 만약에 엉뚱하게 수도광열비를 수정해야 되는데 세금과 공가를 잘못 썼다 라고 한다면 엉뚱하게 이렇게 썼을 때에는 되돌리는 방법이 없으니까 가급적이면 수정을 할 때는 반드시 집중하셔야 되겠죠. 자, 당기순이익 나와 있지만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다. 우리는 반드시 어디를 다시 한번 봐줘야 되냐면 바로 이 매출 원가, 제품의 매출 원가가 바로 당기 제품 제조 원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따라서 이 당기 제품 제조 원가 금액 다시 한번 체크해 줄 텐데요. 아래쪽에 내용 보시다시피 554485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554485 플러스 엔터 이렇게 해서 금액을 수정해 주셔야 됩니다. 당기 제품 제조원가 5억 5,400에 48만 5천 원이다 라고 해서 확인 버튼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당기순이익이다 라고 해서 당기순이익이 변경된 상황을 체크해 주시고요. 당기순이익이 변경된 사항은 다음 메뉴로 넘어갑니다. 원, 숭, 이 잉여금 처분계산서죠. 자, 잉여금 처분계산서 들어왔다더라. 여기에 당기순이익을 서로 비교해보자. 자, 83765,000
아래도 보자. 83765,000. 다행히 서로 일치하는 금액이기 때문에 수정해 줄 필요는 없겠네요. 자, 그리고 오른쪽 상단에 미처분 이익잉여금이 1억 2,166만 5천 원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재무상태표 열어서 금액 마지막 확인해 봅니다. 2월 이익잉여금이 121,665,000 그리고 대차차액이 발생하지 않는지까지 체크가 되어야 됩니다. 자, 모두 다 잘 진행하셨다면 이제 또 다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원가 명세서와 손익계산서를 이렇게 수정하는 내용이었고요. 나머지는 금액들이 바뀌었는지 확인, 금액이 일치하는지 정도만 확인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유미기계다라고 해서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이 내용은 전기분 재무제표를 모두 다 수정하세요 라고 얘기가 되어 있고요. 지금 현재 검토한 결과 기말재고 자산에 다음과 같은 오류가 발견했다. 자, 어디? 재무상태표. 자, 그러면 관련된 재무제표를 수정하라고 하는데 재무상태표 쪽에서 수정이 되어야 된다는 건 원숭이 제주 해서 마지막 제로 끝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왜 관련된 재무제표, 연관된 재무제표를 모두 다 수정하라고 했지? 바로 이 부분은 즉 원재료는 기말 원재료가 되는 겁니다. 전기분 재무상태표는 12월 31일 날 남은 거니까 기말 원재료가 되겠고요. 이 기말 원재료에 대해서는요. 우리가 바로 제조원가 명세서 쪽에 영향을 미치는 바로 기말 원재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는요. 진짜 작업이 풀 작업이에요. 얘가 가장 많은 작업을 하는 겁니다. 기말에 이 BS 재무상태표부터 시작해서 나머지 원숭이 제주가 다 이루어져야 돼요. 마지막 다시 한번 재무상태표를 들어오기까지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회사 유미기계로 이동해서 1123 진행을 해보자. 유미기계 여기에다가 전기분 재무상태표부터 순서대로 가자. 지금 현재는 대차차익이 발생하지 않지만 원재료를 수정해 줘야 된다. 대차차익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해서 모두 다 올바르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자, 지금 원재료의 틀린 금액이 7,360이래요. 7,560으로 바꾸래요. 자, 7,560이다. 이렇게 이 300을 500으로 이동을 해주시는 거죠. 그래서 200만 원의 원재료 금액이 상승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원재료 200을 상승한 만큼 대차 차익이 발생하고 있어요. 당연한 얘기입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재무상태표에 기말 원재료 재고액이다 라고 해서 원재료에 대해서 먼저 수정을 했습니다. 이제부터는 나머지 정방향으로 가시면 됩니다. 원가 명세서부터 시작해서 원숭이 제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전기분 원가 명세서 클릭하고 들어가자. 들어왔을 때 재무상태표 데이터가 변경이 되어서 바뀌었다고 하는데 원재료 급비 금액을 클릭하시게 되면 기말 원재료 재고액이다 라고 해서 7,560이 들어가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자, 이 7,560에 대해서 바뀐 만큼 당연히 단기제품 제조원가도 바뀐 내용인데요. 이 단기제품 제조원가 바뀐 내용은 손익계산서에 영향을 미친다고 했습니다. 자, 손익계산서 도대체 어디에 영향을 미치는 거야? 라고 하실 텐데요. 이 손익계산서 쪽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바로 제품의 매출원가겠죠? 자, 제품의 매출원가, 바로 단기제품 제조원가다 라고 해서 이 둘의 금액을 일치시켜 주셔야 됩니다. 자,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503835 플러스 엔터 503835 플러스 엔터. 자, 그리고 제가 여기다가 확인 버튼을 누르게 되면 뭐가 바뀌게 될 것이냐면 오른쪽 단기순이익이 바뀐 겁니다. 자, 이 바뀐 단기순이익 133,865,000 즉 1억 3,386만 5천 원에 대해서 같이 또 반영을 해보셔야 되겠죠. 자, 이 내용은 마지막 원숭이 마지막은 아니군요.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 잉여금 처분계산서로 오셔서 또 보셔야 됩니다. 자, 내용을 봤더니 지금 현재 단기순이익이 133,865인데 잉여금 처분계산서는 133,865가 아니라 131,865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처분 이익잉여금도 밸런스가 안 맞는 거예요. 자, 이 자리를 직접 133,865로 수정해 주셔도 좋고요. 아니면 상단에 불러오기 버튼이 있습니다. 자, 이 불러오기 버튼을 누르시면 손익계산서 단기순이익을 자동으로 불러와서 바꿔줬습니다.
조금 편리한 기능이죠. 자, 이렇게 해서 바뀌게 되면 마지막 미처분 이익잉여금이 바뀌게 된 거고요. 이 미처분 이익잉여금은 누구와 연관성이 있느냐라고 했을 때 바로 재무상태표요. 현재 재무상태표가 대차 차익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이는 2월 이익잉여금이 틀려서 그렇습니다. 2월 이익잉여금은 미처분 이익잉여금인 171765 금액을 똑같이 바꿔주셔야 됩니다. 171765 플러스 엔터 171765 플러스 엔터. 자, 그래서 대차 차익이 발생하지 않으면 여기까지 잘했어 라고 보시는 거예요.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메뉴를 하나하나씩 넣어주시면 되는 거였습니다. 유미기계에서 재무상태표부터 거꾸로 시작을 했지만 결국에는 원, 숭, 이, 제주로 끝나게 되었습니다. 자, 다음 광주기계 들어갈게요. 너무 많아요. 네, 그럼 여러분들 여기서 강의를 끊으시면 됩니다. 이거 다 한 것 같아. 나 이제 충분해. 라고 하시면 중간에 본인이 끊으셔도 되고요. 아니야, 나 이거 더 보고서 나머지 문제들도 확실하게 풀어야겠어. 라고 하시면 나머지도 마저 더 들어주시면 됩니다. 제가 왜 얘기하냐고요? 우리 편집자가 항상 얘기해요. 길게 좀 찍지 마. 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짧게 찍어야 되는데 근데 욕심에 또 하나 알려드리면 나머지 다 알려주고 싶어서 도저히 끊을 수가 없어요. 자, 갈게요. 전기분 재무제표를 확인했더니 재무제표에 대해서 수정을 해야 되겠대요. 관련된 재무제표 봤더니 원가 명세서부터 시작해서 원숭이 제주를 다 해야 될 것 같아요. 이 제주원가에 대한 제주원가 명세서부터 시작해서 한번 원숭이 제주 똑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자. 광주기계로 이동해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회사 변경 들어가자. 1043번 광주기계. 자, 그리고 여기에서 원가 명세서부터 들어가자. 원가 명세서. 자, 원가 명세서에 외주 가공비다 라고 하는 내용이 지금 현재 누락이 되었나요? 자, 누락이 되었는지 등록이 되었는지 잘 모르시면 새롭게 입력해 보시면 됩니다. 550만 원을 이렇게 자, 외주 넣어서 외주 가공비 들어간다. 그 얘기는 지금 입력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라는 거죠. 문제에서도 사실은 얘기해 줬어요. 누락된 것이다. 550. 자, 이렇게 이제 550을 등록하시게 되면 당연히 이 외주가공비의 변경으로 단기제품 제조원가가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이 단기제품 제조원가가 바뀐 것은 원숭이 제주, 즉 다음 손익계산서죠. 자, 이제 손익계산서 오시면 여러분들 척척척 아실 것 같아요. 어디로 가셔야 되겠어요? 손익계산서로 들어왔더라 라고 한다면 이 단기제품 제조원가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건 바로 매출원가죠. 매출원가 쪽에 단기제품 제조원가 금액을 수정해 주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이 동시에 보시면서 진행을 하실 수 있게끔 저는 창을 좀 내려서 작업해 보도록 할게요. 자, 단기제품 제조원가 ESC 이것처럼 저처럼 잘못 입력했을 때 뒤늦게 알게 되면 ESC 하시면 원래 금액 5천만 원이 돌아옵니다. 여기서 엔터를 쳐버리면 완전 망이에요, 망. 엔터를 치시면 안 되고요. 아래 ESC에서 아래로 다시 내려오시면 되겠습니다. 되돌리기 키가 없다고 했어요. 그래서 항상 신중해줘라. 자, 8,015만 원이다 라고 해서 80150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단기제품 제조원가의 수정으로서 확인 버튼을 눌러주셨다면 이제 단기순이익이 바뀌었을 것이며 이 바뀐 단기순이익 1,853만 원은 계속해서 이익잉여금, 원숭이,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을 겁니다. 자, 지금 현재 단기순이익이 보시는 것처럼 030에서 2,403만 원으로 나와 있는 상태. 하지만 1,853만 원으로 수정이 되어야 되는 상태. 그래서 그 금액을 자동으로 불러와 주려고 합니다. 예스. 자, 1,853만 원으로 바뀌면서 미처분 이익잉여금도 바뀌게 된 겁니다. 자, 미처분 이익잉여금의 변경은 마지막 어디를 가게 하냐면 재무상태표를 가게 하죠. 자, 이 재무상태표로 넘어오셔서 재무상태표에 대차차액 마이너스 550이 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자리에 오셔서 2월 이익잉여금을 3,676만 원이다 라고 해서 수정을 하고 나면 오른쪽 끝에 대차차액이 사라졌다는 걸 확인해 볼 수 있었어요. 자, 이렇게 진행을 해주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이렇게 원가 명세서의 외주가공비 추가부터 시작해서 손익계산서, 잉여금, 재무상태표까지 대차차액 제로 나는 거 체크. 자, 그 다음에 107회차도 보겠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은 앞서 여러분들이 어때요? 풀어봤던 문제랑 구조가 거의 동일하죠. 그렇기 때문에 기출문제를 내가 꼼꼼하게 풀어야 되는 이유가 있구나. 나왔던 패턴에 대해서 그대로 답습하고 있구나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1073으로 세무사랑 들어가서 자료 좀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생산부의 전력비에 대한 금액의 수정부터 들어가 줬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생산부에 대한 원가 명세서에 전력비부터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자, 전력비가 현재 200이다 라고 되어 있는 상태이죠. 이 200만 원의 전력비는요, 420으로 수정해 달라고 합니다. 분명히 이걸 420으로 수정하면 단기 제품 제조원가가 바뀔 거예요. 420. 자, 9,400이었던 거지 9,650으로 이렇게 수정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수도 광열비다라고 하는 영업부에 대한 내용으로 가겠습니다. 영업부의 비용은 손익계산서 쪽에서 들어가는 내용이죠. 자, 손익계산서 쪽으로 들어왔을 때 자료 체크해서 넣어보자. 영업부에 대한 수도 광열비가 현재 300이지만 이 금액은 110으로 수정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110으로 수정을 하게 되면 당연히 단기순이익이 바뀔 텐데요. 여기서 멈추지 마시고요. 한 가지 더, 항상 이 작업을 까먹으시더라고요. 늘상 까먹는 작업 뻔해요. 단기 제품 제조원가요. 요거 수정해 주셔야 되는데 자꾸 잊으세요. 자, 제품의 매출원가 들어오셔서 단기 제품 제조원가 96500 플러스 엔터. 이거 반드시 해주셔야 돼요. 9,650이요. 이거 절대 잊지 말아라. 자, 그러면 이제 단기순이익이 8,790으로 되었습니다. 8,790으로 된 거 확인하셨다면 원숭이, 그 다음은 잉여금 처분계산서. 자, 잉여금 처분계산서에 8,800으로 되어 있는 이 부분을 8,790으로 바꿔주셔야 되겠죠. 바꾸는 방법은 불러오기 버튼을 눌러서 예스 누른 다음에 8,790으로 올바르게 잘 들어왔는지만 체크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바꾸고 나니까 위에 상단에 미처분 이익잉여금이 바뀌었을 거예요. 이 내용은 재무상태표에 바로 이 375번 2월 이익잉여금이다 라고 해서 이 금액을 수정해 주셔야 됩니다. 자, 1억 3,450이다 라고 하시고서 마지막 꼭 엔터를 눌렀을 때 대차차액이 제로가 되는지 반드시 체크해 주셔야 되겠죠. 자, 대차차액 제로가 나오더라. 잘했다 라고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음 내용도 볼까요? 자, 경민상사로 이동을 해서 손익계산서를 검토한 결과 관련된 재무제표를 모두 다 수정하세요 라고 하는데, 자, 이 문제처럼 원가 명세서랑은 상관이 없이 그냥 손익계산서만 수정을 하시면 되는 건가요? 자, 제조원가를 판매 관리비로 처리했구나. 이 문제도 역시나 손익계산서를 검토한 결과라고 했지만 실질적으로는 제조 원가 쪽에 100만 원을 판매 관리비로 잘못 처리한 거기 때문에 500번대 보험료에 대해서 우리가 100만 원을 추가시켜주고 판매 관리비로 잘못 처리한 것은 줄여 주셔야 될 겁니다. 결국 손익계산서를 검토했다고는 했지만 원가 명세서부터 같이 시작을 해줘야 되는 내용이었네요. 자, 정민상사 들어오셔서 역시나 원가 명세서로 이동을 해서 들어왔을 때 여기서 수정해 줘야 되는 내용은 바로 보험료에 대해서 찾아보자 라고 했는데 보험료가 없나요? 자, 보험료다 라고 해서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험료가 그대로 입력을 되는 것 같으니까 이 누락을 했나 봅니다. 자, 그렇다면 누락한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추가로 입력을 해서 제조원가 쪽에 100만 원 보험료가 있었구나. 자, 이렇게 되면 단기 제품 제조원가가 9,400으로 등록이 되네요. 자, 이 내용은 다음 메뉴인 손익계산서에도 영향을 미치게 될 거라고 했었습니다. 자, 손익계산서 쪽으로 들어오셨을 때 여기에 보험료가 현재 300으로 되어 있지만 사실 300 중에 100만 원은 제조원가 쪽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여기서는 200으로 이렇게 수정을 해주셔야 되겠고요. 여기서 끝이 아니라 반드시 뭐까지 체크해보자. 보시는 것처럼 단기 제품 제조원가 9,400. 자, 제품의 매출원가를 눌러서 여기가 9,300이 아니라 9,400이 되도록 확인. 자, 이렇게 하게 되면 이제 단기순이익이 바뀌게 되었을까요? 자, 단기순이익이 만약에 변경사항이 있었다고 한다면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 원숭이 여기 오셔서 수정을 해주셨어야 되겠죠. 자, 지금 현재 보시면 단기순이익이다 라고 해서 나온 금액을 보니까 356150 356,150이야?
그 일치하는데? 불러오기 버튼을 누를 필요도 없겠는데? 자, 그러면 미처분 이익잉여금은 얼마냐라고 했을 때 369567 이렇게 되어 있네요. 마지막 원숭이 제주다라고 해서 재무상태표까지 들어가 보았다면 애초에 대차 차익은 없었구나. 2월 이익잉여금이 3억 6,956만 7천 원이라는 거죠. 이런 내용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된 겁니다. 이런 내용들은 지금 현재 뭐구나. 우리가 손익계산서와 제조원가 명세서의 이 두 개에 대해서 딱 동일하게 금액이 맞아 떨어지면 지금 단기제품 제조원가에 대해서 뭐 증가하거나 그러는 만큼 손익계산서 쪽에서 그 해당 액수가 동일하게 줄어드니까 단기순이익에 영향을 주지 않았구나라는 걸 아는 친구들은 또 알고 넘어가겠죠. 자, 그 다음에 오형 상사도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손익계산서를 검토한 결과 오류가 발견이 되었고요. 생산직 사원들에게 명절 선물 세트 100만 원이 회계 담당 직원의 실수로 본사 직원들에게 지급한 걸로 처리가 되었대요. 내용은 구구절절 길었지만 실질적으로는 500번대 복리후생비로 되어야 될 것이 800번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들 제조원가 명세서와의 관련성을 수정해 주시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회사 1103번 이동을 하겠습니다. 자, 1103번으로 들어오셔서 여기에서 원가 명세서가 됩니다. 자, 원가 명세서 복리후생비 쪽에다가 지금 현재 금액 900으로 되어 있는데 명절 선물 세트 누락한 100만 원까지 합쳐서 여기 1000만 원으로 만들어 주도록 할게요. 자, 그럼 복리후생비를 1000만 원으로 만들면 당연히 단기제품 제조원가가 9,400에서 9,500으로 이렇게 100만 원만큼의 금액의 변화가 생기죠. 자, 그리고 손익계산서를 들어가자. 어때요, 여러분들? 자주 진행을 하니까 금방 머리에 다 들어와 버렸죠. 자, 이제 기계적으로도 잘 하실 것 같아요. 단기제품 제조원가부터 수정을 들어가자. 단기제품 제조원가 9,520이다. 9,520. 자, 이렇게 9,520으로 등록을 했다. 확인 버튼. 그 다음에 사실 여기서 이 내용만 수정하시면 안 됩니다. 해당하는 문제는 공장 직원에게 지급한 것이 본사 직원으로 잘못 처리가 되었기 때문에 어떤 부분에서 차이가 난 거다. 공장 직원은 누락된 만큼 플러스를 시켜줬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손익계산서는 누락한 만큼 추가된 만큼 마이너스를 시켜줘야 됩니다. 따라서 3천만 원을 2,900으로 이렇게 수정을 하게 되겠죠. 자, 정확하게 금액이 딱 맞아떨어지기 때문에 손익계산서에는 변화가 없을 거라고 생각은 하지만 단기순이익은 변화가 없으니까 잉여금 처분계산서랑은 상관이 없을 거라 생각은 하지만 그래도 잉여금 처분계산서를 열어서 단기순이익을 확인해 주시는 게 안전하겠죠. 자, 6,139만 원이다 라고 되어 있고 6,139만 원 서로 일치하는 걸 볼 수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이런 손익계산서까지 하셨다면 사실 볼 필요는 없겠지만 재무상태표를 본다면 재무상태표 안에 대차차익이 다행히도 없었고요. 또 2월 이익 잉여금도 7,480만 7천 원이다 라고 해서 74807로 서로 일치하는 걸 볼 수 있었어요. 자, 이런 내용들 체크해 보았습니다. 자, 남다른 패션이다 라고 해서 손익계산서를 검토한 결과 오류가 있다. 손익계산서, 잉여금 처분계산서, 재무상태표 수정하세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내용은요. 그냥 원가 명세서 쪽으로 들어가서 무언가가 잘못된 내용이 아니라 손익계산서 혼자만 틀린 겁니다. 그러니까 원가 명세서는 들어갈 필요가 없어요. 자, 모든 문제가 원숭이 제주로 통하는 건 아니구나. 원가 명세서를 가지 않는 내용은 숭이 제주 이렇게 가면 됩니다. 자, 너무 숭한가요? 자, 106번에 이렇게 남다른 패션으로 와주셨고요. 손익계산서부터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손익계산서 들어왔다더라. 손익계산서에서 지금 현재 체크해야 될 내용은 광고 선전비가 380이 아니라 530이라고 합니다. 자, 광고 선전비 530이다 라고 들어가 줍니다. 현재 단기순이익 8,652만 원으로 되었고요. 이 내용은 어디랑도 관련성이 있다더라. 잉여금 처분계산서. 자, 잉여금 처분계산서입니다. 잉여금 처분계산서에 지금 현재 88020에서 8,802만 원. 하지만 얘는 8,652만 원이 되어야 합니다. 하여 이 내용의 금액을 그대로 불러오기 버튼을 눌러서 yes 8,652만 원으로 했죠. 자, 이렇게 하고 나면 미처분이익잉여금이 바뀌어요. 미처분이익잉여금 바꿔서 한번 입력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미처분이익잉여금은 우리가 전기분 재무상태표
원숭이 제주 중에 원가 명세서만 빼놓고는 나머지 숭이 제주 똑같다고 했습니다. 자, 대차 차익이 마이너스 150이 나오는 상황이었으며 2월 이익 잉여금을 163400 플러스 이렇게 넣어볼게요. 163400 플러스 넣어줬더니 금액이 정확하게 일치하고 있었습니다. 자, 이런 내용으로서 손익계산서부터 잉여금, 재무상태표 순서대로 보는 내용을 같이 함께 진행해 봤네요. 자, 그 다음 천안테크입니다. 천안테크는요, 아주 심플한 문제. 그래서 점수 배점도 3점짜리였어요. 3점짜리에 전기분 재무상태표만 수정하는 문제였습니다. 이런 문제들만 나온다면 좋았겠지만 사실 거의 없는 일들이죠. 자, 105 3번의 천안테크다. 재무상태표의 토지에 대해서 가격이 1,100만 원이 과소계상이 되었다라고 했으니까 여러분들 금액을 그만큼 플러스 시키면 됩니다. 자, 그러면 토지가 과소계상이 된 것만큼 플러스 시키면 2천만 원이 3,100. 그 다음 건물은 되려 과대 입력이 되었으니까요. 1억 5천에서 1,100만 원을 빼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1억 5천 마이너스 1,100만 원이다 라고 하면 1억 3,900이네요. 1억 3,900. 자, 이렇게 우리가 토지에서는 금액을 증가시킨 만큼 건물에서는 동일한 액수를 줄여줬기 때문에 대차 차익은 발생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재무상태표를 수정한다 하더라도 똑같은 금액을 플러스 마이너스 하게 되면 상계 처리가 되어서 대차 차익이 나지 않는구나 라는 것도 알게 되었네요. 자,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관련된 재무제표와 전기분 재무상태표와 관련된 문제들을 풀어보았습니다. 제가 항상 파이널 정리 강의할 때마다 이거 원숭이 제주로 이렇게 푸는 거 절대 놓치지 마세요 라고 얘기했었는데 이제 이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두려움이 싹 사라졌으면 합니다. 그리고 한 번만 풀어보시면 안 되겠죠? 그러면 반드시 어떻게 하셔야 되겠어요? 앞에서 처음 알려드렸던 작업처럼 더블 클릭을 진행해서 압축 모든 파일에 적용하기 체크하신 다음에 압축을 다 풀어주시고요. 그리고 나서 팝업 창 뜨면 창 닫고요. 그리고 아래쪽 기본 프로그램을 열어주시는 거죠. 기본 프로그램을 열었을 때 여기서 마지막으로 꼭 해야 되는 작업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자, 그 작업이 뭐냐고요? 바로 프로그램을 열었을 때 이 프로그램에서 회사 등록에서 코드 재생성을 반드시 꼭 코드 재생성을 진행해 주세요. F4 코드 재생성을 이렇게 진행을 하신다거나 아니면 창을 닫아서 다시 한번 메인 프로그램에서 진행을 해주셔도 되는 거죠. 그래서 메인 프로그램을 열었을 때 그 버튼에서 회사 등록을 이렇게 누르시고서 상단에 코드 재생성을 해주시는 거. 이것도 방법이니까요. 네, 어떻게든 여러분들은 여러 번 연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제가 지금 DB만 올려놓은 상태인데요. 여기서 여러분들과 함께 했던 자료도 카페에 곧바로 올려놓을 테니까요. 강의 들으시면서 해보실 분들은 그 내용들 똑같이 다운로드 받으셔서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는 여기까지 진행하고요. 다음 시간엔 또 전산회계 1급의 다른 내용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연습 많이 하세요. 안녕!